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근 전세와 관련해서 참 많이 회자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인물이잖아요. 홍남기 3분기 플러스 성장 예상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경제팀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보고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좀 어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서요. 다음 기사입니다. 바보형 취급받는 홍남기.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 수고했다고 했는데 여긴 또 이런 제목이 있네요. 바보형 취급받는 홍남기. 전세 시세보다 싸게 드릴게요. 오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집 그리고 전세 사는 집 좀 양쪽에서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못 구할 수 있다. 전세 난민 됐다. 이런 보도 참 많이 나왔는데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한 홍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 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경제 수장이 조롱을 받아 심한 통탄을 느낀다. 이게 뭡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청원의 제목이 이래요. 부동산 문제로 고생하시는 홍남기 부총리께 중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결심하시고 오세요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기준 청원인데 참여 인원, 그러니까 동의한 인원이 뭐 한 200명 근접했습니다. 이런 제목에 그리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된 거 이거 문제 많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분이 이런 고생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내용이 진지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제공하겠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당혹스럽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남기 부총리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면 바보형 취급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여기에 바보형으로 취급받는다는 모습, 이 얘기를 한번 적음으로 인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항상 패러디돼서 홍남기 부총리가 같이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측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왜 홍남기 부총리만의 문제냐라고 언급하게 되면서 예. 임대차 3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동산 공급에 관한 문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시하면서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데 홍남기 부총리가 왜 다 뒤집어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전세 싸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법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직자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상의 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상 김영란법의 그러네요. 측면도 있고 이게 이런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이분이 수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릴 거면 홍남기 예. 부총리께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관사라도 하나 내어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있다면 모를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면서 홍남기 부총리도 도와주는 것처럼 살짝 한번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한번 뼈아프게 꼬집는 그런 청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참 역동적인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 또 희화화도 되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예. 반응을 뒤집으면 뭐냐면 국민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도 해도 되는 나라가 된 거죠. 예,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지만 그 경제 성장, 경제 문제를 잘 이끈 경제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예. 부동산 정책 잘못된 거 있죠. 아직까지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 국회의원 때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왜 부동산 정책을 28번씩이나 발표하면서 이걸 해결 못합니까? 라고 저도 심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자, 뭐 전 정부가 못했으니 우리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게 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 쉽게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든 야든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될 문제지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바보형 취급하면서 당하면서 희화화될 문제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영호 고모님 또 짧게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 이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 촘촘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경제 수장이 저렇게 고생을 당하는 자체가 예. 사실 우리 뭐 희화시키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서 또 어제 한 오후서부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